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포츠 사회학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영역을 다시 저희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쉽긴 하지만, 사회학자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풀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학자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향은요, 매년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보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일탈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 스포츠 사회학은요, 총 9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두 번째,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정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스포츠와 교육. 그리고 스포츠와 미디어와의 상관관계, 스포츠 사회학 계급과 계층, 스포츠와 사회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스포츠와 일탈, 마지막 미래사회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포츠와 일탈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고루고루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스포츠 사회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 스포츠 사회학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을 알기 위해선 스포츠와 사회학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으로 공인된 경기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포츠보다 조금 더 큰 범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자, 놀이 많이 하시죠? 자, 놀이는 어떤 뜻일까요? 놀이는 활동 그 자체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 활동. 자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을 바로 놀이라고 합니다. 자, 놀이보다 그러면 더 큰 그런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파생된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게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은 무엇일까요? 게임이란 놀이에서 발전된 행동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활동입니다. 즉, 조직적, 구조적, 규칙적인 규칙적인 활동으로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게임과 놀이와 스포츠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으로 공인된 경기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고요. 그럼 사회학이란 무엇일까요? 사회학이란요, 사회에서 발생 또는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을 바로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와 사회학을 연결시킨 스포츠 사회학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스포츠의 사회학은 1번 스포츠과학의 분과 학문입니다. 스포츠과학의 분과 학문으로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 사회의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관심을 둡니다. 스포츠를 단순히 인간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스포츠 현장에 적응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사회학자들이 많이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캐년과 로이라는 사람은요, 스포츠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도 했고요.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은 스포츠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의 개념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포츠 사회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포츠에 특성적인 분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경기하는 스포츠가 있고 극복 스포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율동 스포츠, 투종 스포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으로는요. 집단에 대한 연구라든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요. 집단에 대한 연구, 스포츠 연맹, 체육부 이런 걸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행동, 사회적 사실 등을 알아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규범이라든가 습관 등 이런 거를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 변동에 대한 연구로 세계화, 대중화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한번 나올게요.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을 거시적 연구 방법이랑 미시적 영역, 전문적 영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시적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거시적인 영역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구성합니다. 거시적 영역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 간의 관계 연구로 포괄적인 범위, 거시적이니까 포괄적인 범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와 교육이 두 번 나와 있네요. 스포츠와 교육이 두 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종교랑도 알 수 있고 스포츠와 성 이런 것들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미시적인 영역은 방금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이제 영역으로 봤으면은 미시적은 소규모,